자, 다음은 우선순위 스케줄링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자, 우선순위에 기반한 스케줄링인데 소위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세스를 먼저 서비스하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우선순위 스케줄링은 앞에서 살펴본 다른 스케줄링과 달리 선점형 방식으로 동작할 수도 있고 비선점형 방식으로 동작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선순위가 더 높은 애가 들어오거나 말거나 한 번 CPU를 받았으면 계속 작업을 끝까지 맞추는 것이 비선점형. 내가 작업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우선순위가 더 높은 프로세스가 도착을 하면 자리를 내주는 것이 선점형 방식이 되는 것이죠. 물론 앞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여러 가지 스케줄링 방법도 가만히 보면 일종의 우선순위 스케줄링에 해당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FCFS 같은 경우는 큐에 들어온 순서가 곧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먼저 들어온 것이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것이고 나중에 들어온 것이 우선순위가 제일 낮은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SJF 같은 경우는 추정된 CPU 버스 타임이 가장 짧은 것이 우선순위가 높은 것이겠고 SRTF 같은 경우는 추정된 잔여 CPU 버스 타임이 최초 CPU 버스 타임뿐만 아니라 남은 어떤 일을 하다가 중간에 뺏길 수 있으니까 남은 CPU 버스 타임의 길이가 가장 짧은 것이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그런 방법이 되기는 할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선순위 스케줄링이다 라고 하면 이런 방법보다는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서 혹은 스레드의 속성 중에서 각각의 실행 우선순위라는 속성을 갖고 있는데 그 실행 우선순위를 기반을 한 스케줄링을 보통 가리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보면 5개의 프로세스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시각 0에 거의 같은 시각에 5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도착을 했어요. 자, 각각의 프로세스의 CPU 버스 타임은 다음과 같은데 이번에는 프로세스들의 우선순위라는 속성이 서로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가정하기를 숫자가 작은 것이 우선순위가 높다라고 하면 현재 P2 프로세스가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프로세스가 될 것이고 P4 프로세스가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그런 프로세스가 될 것입니다. 자, 시각 0에 거의 동시에 도착했다 하더라도 이제 먼저 도착한 게 누구인지 짧은 벌스 타임이 누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순위 속성 값이 가장 높은 것이 누구인지를 찾아서 먼저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 0에서는 P2가 즉각적으로 기다림 없이 CPU를 할당받아서 자기가 필요한 1mC만큼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P2가 끝났으니까 그러면 이제 나머지 1번, 3번, 4번, 5번 중에서 우선순위가 더 누가 높은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봤더니 5번이 우선순위가 높아요. 자, 그러면 5번은 0초에 도착해서 1초에 서비스 되어지니까 1mC만큼 대기 시간을 가준 후에 자기가 필요한 5mC만큼 서비스가 될 것이고 자, 이후에 이제 6mC에서는 2번, 5번이 수행이 끝났으니까 1번, 3번, 4번 남았죠. 자, 그 중에서 1번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으니까 남은 애들 중에서는 우선순위가 가장 높으니까 현재 0초에 도착한 1번은 6초에 가서 서비스가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대기 시간이 6mC 되어지고 자기가 필요로 하는 10mC만큼 처리를 수행을 한 것입니다. 자, 16mC 되었을 때 이제 나머지 애들 중에서 3번, 4번 남았죠. 3번, 4번 중에서 우선순위는 3번이 더 높으니까 역시 0초에 도착했지만 16mC에서 서비스 되어져서 3번 프로세스의 대기 시간은 16mC 되어지고 자기가 필요한 만큼 2mC만큼 CPU를 사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작업이 끝나고 나서 18mC 됐을 때 현재 나머지 프로세스 4번이 서비스 되어줘서 좀 혼자 남았으니까 비교할 건 없겠죠. 그래서 1mC만큼 서비스 되어지되 P4 역시 0초에 도착해서 18mC에 서비스 되어지니까 대기 시간은 18mC 되어져서 전체 경우에 평균 대기 시간을 구해보면 약 8.2초 정도 계산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요 예제 같은 경우에는 선점되어지는 경우는 다뤄보지 않았어요. 만약에 선점형 우선순위 스케줄링이다 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뭔가 하나의 스케줄링 작업이 필요한 순간에 새로운 프로세스가 들어왔거나 기존의 프로세스가 작업이 끝난 시점에 남은 애들 중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애가 무조건 처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현재 이 P5가 처리되어진 우선순위 2번인 P5가 처리되어진 6m초가 끝난 시점에서 만약에 새로운 프로세스가 하나 들어왔는데 우선순위가 높은 P2가 또 들어왔다라고 가정을 하면 현재 P2는 우선순위가 1번이니까 나머지 애들이 먼저 들어왔다 하더라도 P2가 먼저 처리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혹은 이 중간에 뭐 3m초 정도 되어지는 순간에 P5가 쭉 수행되어지는 동안에 P2가 또 수행되어졌다라고 하면 여전히 P5에 비해서는 P2가 우선순위가 더 높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 가지고서 P2가 먼저 처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극단적으로 P2처럼 우선순위가 높은 애들이 계속 수행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어져요? 나머지 우선순위가 낮은 애들은 계속 양보해줘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비유를 들어보면 우리가 우선순위 스케줄링 같은 경우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줄 서 있는데 선배들이 오는 거예요. 선배들이 오니까 후배인 1학년이 선배님 먼저 식사하세요라고 양보를 했어요. 그런데 한 번 양보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선배들이 오게 되면 계속 양보하다가 극단적으로 그냥 굶어 죽는 상황까지 발생이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상황을 우리는 기아 상태, 스타베이션이 일어났다 혹은 무한 봉쇄가 일어났다, 뭔가 실행되지 못하고 계속 블러킹되어 있고 있는 그런 상황이 무한히 발생되어진다라고 표현을 해줘요. 자, 이렇게 낮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들이 먼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실행되어질 준비가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세스들이 계속 생겨가지고서 CPU를 영원히 할당받지 못하는 이런 기아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에이징이라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자, 뭐 에이징이라는 방법은 이렇게 비유를 해볼 수 있어요. 아까 1학년 후배가 무조건 선배들에게 양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주냐면 처음에는 양보를 해주는데 내가 양보를 한 10명 정도 선배들에게 양보를 해줬다라고 하면 이제는 2학년이 오면 양보를 안 해줘야지. 내가 1학년이지만 나도 이제 밥을 먹어야 되니까 내가 2학년 급시 되는 거예요. 소위 나이 먹는 것 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한 10명 정도 더 3, 4학년들에 대해서 양보를 해줬다라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배들이 더 오면 이젠 내가 3학년 나이가 되는 거죠. 이제 3학년까지는 양보를 안 하겠지. 오로지 4학년이 왔을 때만 양보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또 한 10명 정도 양보를 했는데 여전히 계속 4학년 선배들이 몰려든다라고 하면 이제는 내가 4학년 수준이 되어져서 이제는 4학년이 오더라도 양보하지 않고 내가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시간이 오래된 프로세스의 우선순위를 점차적으로 올려줌으로써 아무리 우선순위가 낮다 하더라도 서비스 되어지기를 오래 기다렸다라고 한다면 언젠가는 CPU를 할당해 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뭐 그런 방법들이 필요하기도 할 것입니다.